안녕하세요. 세진피부과 김세희 원장입니다. 여러분, 병원에 내원하시는 분들의 튼살 치료 부위 1위가 어디일 것 같으세요? 왠지 모르게 배가 아닐까라고 대답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사실은 종아리와 엉덩이입니다. 특히 종아리는 교복을 입는 중고등학교 성장기 아이들 붉은 튼살부터 신경이 쓰이기 시작하는 부위잖아요. 또 이때 치료 시기를 놓쳐서 흰색 튼살이 남으면 평생 두고두고 짧은 바지나 치마를 입기 꺼려 하시는 부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종아리는 치료를 원하는 나이대도 10대부터 50대까지 고르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럼 튼살, 그거 치료 굉장히 어렵다고 하던데 종아리 튼살 없앨 수 있을까요? 종아리 튼살은 보통 급성장하는 사춘기에 생깁니다. 이때는 종아리뿐만 아니라 허벅지 바깥쪽이나 엉덩이 그리고 무릎에도 동시에 잘 발생하는데요. 이 시기에 특히 체중까지 갑자기 증가하면 튼살의 폭도 넓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튼살은 피부 아래 조직의 부피의 성장 속도를 겉을 감싸고 있는 피부가 따라잡지 못해서 피부가 찢어지면서 생기는 현상이고요. 처음 찢어짐이 진행하는 시기에는 좀 붉다가 피부색을 구성하는 색소의 양이 줄면서 흰색이 되고 진피 쪽에 콜라겐이 변성되고 양이 줄면서 페임이 생기는 겁니다. 종아리에 붉은 줄이 세로로 생기기 시작하고 또 위아래로 그게 길어지거나 또 옆으로 또 번진다면 치료를 받아서 우선 진행을 멈춰줘야 됩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면 붉은 튼살이 몇 줄 있어서 우선 지켜보겠다고 했던 학생이 2달 뒤에 튼살이 급격히 진행돼서 온 것 보이시죠?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한 붉은 튼살 치료의 첫 번째 초이스는 혈관 레이저입니다. 혈관이 늘어나는 방향대로 튼살이 함께 진행하기 때문에 혈관의 활성을 줄여줘야 튼살의 진행이 멈춥니다. 우선 튼살의 진행이 멈추면 늘어났던 혈관이 수축을 하면서 붉은기도 점차 같이 사라지겠죠. 만약 붉은기가 있는 초기에 치료를 시작했다면 페임도 거의 남지 않고 사라지게 할 수 있습니다. 또 혈관 레이저와 함께 고주파 레이저 치료를 병행하면 패여 있는 경우에도 조금 더 개선시킬 수 있고요. 하지만 튼살의 줄수도 많고 페임이 많이 진행된 상태에서 치료를 시작하면 진행이 멈추고 또 붉은기는 호전되지만 피부결 변화를 동반한 흰색 페임은 다소 남으실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붉은 튼살은 발견 한 달 정도까지는 기다려 볼 수 있고 만약에 번지면 치료를 빠르게 해야 된다는 건데요. 치료는 보통 2주 간격으로 5에서 10회 정도 소요될 수 있고 또 초등학생도 잘 받을 정도로 아픈 치료도 아닙니다. 일상생활에도 거의 지장이 없기 때문에 치료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붉은 튼살 시기에 치료를 놓쳤거나 붉은 시기를 느끼지도 못한 채 어느 순간 보니까 흰색 튼살이 보인다. 흰색 튼살은 흉터 조직이기 때문에 흉터에 콜라겐과 색소 생성을 위한 자극을 주면서 재생을 유도해야 되는데요. 또 흰색 튼살은 폭이 넓거나 좁거나 또 줄수가 많거나 적거나 페임이 심하거나 그렇지 않거나 튼살색이 또 얼마나 흰색인지에 따라서 치료 방향이 아주 다릅니다. 또 튼살 주변부 탄력이 적거나 많거나 또 주변 피부색이 검거나 희거나 등에 따라서도 치료 계획과 방향이 달라질 수 있고요. 그래서 흰색 튼살이 있다고 해서 모두 똑같은 방법으로 치료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튼살의 상태와 또 내 피부에 맞지 않는 방법을 사용하면 오히려 흉터나 색소 침착 등의 부작용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결론적으로 흰색 튼살은 내 튼살 상태에 맞는 정확한 치료 방법의 결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제가 몇 가지 케이스를 보고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케이스는 45세 여한이니까 정말 오랫동안 고민하고 오신 분인데 종아리 튼살이 꽤 심하시죠. 자세히 보면 흰색인데다가 줄수도 많고 페임도 심하고 탄력도 굉장히 떨어져 있으신 분입니다. 이분이 자세히 보면 페임이 남아있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색깔도 많이 개선되고 페임도 개선되고 또 탄력도 많이 개선돼서 뒤에서 봐서는 거의 안 보인다고 굉장히 좋아하셨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도 첫 번째와 굉장히 비슷해 보이지만 이분은 40대 초반의 여성분이셨고 페임이 첫 번째 분보다는 많이 심하지는 않으시지만 줄수가 많고 흰색이 있고 주변 피부가 또 약간 검으신 편이죠. 이런 분들은 색깔을 맞춰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 세 번째 케이스를 보시면 얇게 굉장히 밀도 높게 많은 그런 튼살입니다. 이런 분들은 특히 주변부 색소 침착을 굉장히 유의해서 치료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자칫 이제 치료 부위가 넓어지면 주변의 정상 피부들이 더 까매지는 부작용이 굉장히 잘 생기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다음 사진처럼 이렇게 주변 피부와 색깔을 비슷하게 만들어 드리면서 튼살도 페임이 많이 개선된 모습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 네 번째 케이스는 20대 분이고요. 이분은 색깔만 조금 흰 분이죠. 근데 자세히 보면 피부 결은 좀 많이 바뀌어 있는 분이에요. 모공이 없어요. 튼살 안쪽에. 이분은 피부결을 약간 개선해 드리고 색깔을 주변이랑 맞춰줘서 훨씬 덜 보이게 만들어 드렸습니다. 이분 보시면 색소 침착의 대표적인 사례인데 튼살 라인 안쪽은 색깔이 안 찼고 오히려 주변부가 더 까매져서 눈에 튼살이 더 띄는 걸 보실 수 있죠. 이렇게 치료하면 안 되겠죠. 흰색 튼살 치료 보통은 주기가 한 달이고요. 시술 후에 붉어지거나 붓거나 뭐 약간 멍이 드는 것 같은 티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염두에 두셔야 되고 또 치료의 목표에 따라서 평균적으로 5에서 10회 정도 치료를 받는데요. 100% 목표는 아니더라도 70% 이상 덜 보이게 또 남들이 알아보지 못할 정도의 치료는 충분히 가능하니까 치료를 계획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붉은 튼살 치료와 흰색 튼살 치료의 부작용은 대표적으로 흉터 그리고 색소 침착이 있습니다. 흉터는 튼살 시술 부위에 과한 자극을 줘서 화상을 입거나 피부가 벗겨지는 경우에 주로 생기는데요. 이때 튼살이 더 패이거나 혹은 비효성 반응처럼 빨갛게 더 튀어오르는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색소 침착은 튼살 라인뿐만 아니라 주변의 정상 피부에도 과하게 가해진 색소 생성 자극으로 발생하는데요. 보통 수개월이 지나면서 옅어지기도 하지만 만약에 6개월 이상 없어지지 않는다면 색소를 다시 제거한 뒤에 튼살 치료를 또 다시 정교하게 계획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부작용이 없게 치료를 하려면 내 피부 상태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치료 계획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또 시술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피부 반응을 캐치해서 맞춤으로 치료를 진행하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전문의에게 받으셔야 합니다. 네, 오늘은 종아리 튼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 내용은 같은 시기에 잘 생기는 엉덩이나 허벅지 바깥쪽 튼살에도 해당되는 거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 예쁜 바디 피부 만드는 김세희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